네, 이번 추석 황금 연휴에 극장가는 영화 전쟁이 불꽃을 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 호평을 받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추석 연휴 극장가 소식,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어서인지 많은 시민분들이 극장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일주일 만에 840만 명 분들이 찾았는데 네. 현재 극장가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기간이 기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예년 같으면은 추석 대목 기간에 한 편의 영화나 두 편의 영화에 좀 집중이 됐었죠, 관객들이. 연휴 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한 편 혹은 두 편, 세 편 이렇게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흥행 전선이 골고루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편이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서너 편, 네다섯 편의 영화들이 골고루 흥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남한산성이 지금 박스오피스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범죄의 도시, 그리고 킹스맨, 그리고 I Can Speak, 이렇게 한국 영화 세 편,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랭크 순위에서 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영화들도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러 그 장르 영화들이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경우도 아직도 한 10만 정도의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김광석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인을 둘러싸고 김광석 다큐도 역시 한 10만 정도의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저수지 게임 같은 경우도 12만 정도의 관객을 모으고 있으니까 작은 영화들도 비교적 골고루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이 영화 남한산성의 흥행 질주거든요. 네. 벌써 개봉 나흘째인데 네. 2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 역대 추석 영화 최단 기간의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네. 이렇게 흥행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여기도 경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한산성이 정치권에서 이제 지지율 뭐 이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약간의 그 정치 현상을 좀 빚고 있고요. 네.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범죄 도시가 아마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1, 2를 상당히 그 좁히지 않을까, 또는 뒤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한산성이 현재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봉 4일째 단기간 내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남한산성은 잘 아시다시피 인조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병자 호란이고요. 외세 침입이 있고요. 그리고 외세 청나라 군대의 침입 과정에서 조정 내부의 권력 다툼, 그리고 정치 노선 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지금하고 똑같죠. 아마 그런 점들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들을 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북미사일 사태가 있고, 미사일 사태를 둘러싸고, 한반도 사태를 둘러싸고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그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전술핵을 들여오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16세기의 노론소론의 어떤 그 정쟁 과정과 지금의 어떤 정치판의 어떤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게 싱크로율 100%의 어떤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이런 측면에서 매우 그러니까 내부 동일화, 어떤 관객들의 어떤 동일화된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을, 관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정치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 네. 많은 관객분들께서 이 남한산성이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흥행성과 이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로서 매우 이례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저는 기획적으로 굉장히 돌파력이 뛰어나고 용감한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현대 영화는 비주얼이 강하고 뭔가 이야기 액세서리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야기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게 꾸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쉽게 예측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두 배우의 싸움입니다. 김윤석 그리고 이병헌의 싸움이죠.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 이제 소론의 최명길, 그리고 노론의 김상헌 역할입니다. 뭐 임금은 박해일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연기자의 정통 연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많고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서사가 두 연기자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 주장으로만 점철되는 굉장히 정통 연극 방식의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 내적인 영화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두 연기자가 그것을 연기로서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영화의 완성도가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출과 배우의 합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었고 아마 그런 점들 관객들이 잘 알아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작품성, 네. 흥행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영화들이 고루고루 사랑을 받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또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이 멈출 줄 모르는 흥행 질주를 네.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상영 횟수나 스크린 수가 적거든요. 네.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도 하고 네. 이러한 핸디캡을 다 극복하고 또 네. 이렇게 흥행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영 횟수 스크린 수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입소문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좀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기대를- 기대하지 않았던 네.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액션 영화겠지, 뭐 등등 네. 그랬죠. 그런데 예상외로 완성도나 재미의 측면이 역시 이 영화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영화가 어둡지를 않아요. 아마 그런 점들이 관객들이 높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역을 맡았던 마동석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동석 씨가 그 생긴 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굉장히 마초적으로 생긴 분이잖아요. 네. 여기서 굉장히 귀엽고 재밌습니다. 아. 심지어 뭐 그런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둡고 잔인한데 영화가 유머러스해요. 아마 이런 점들이 관객들을 폭발적으로 동원하는 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초반에 그 개봉될 때는 얘기하신 것처럼 스크린 수, 뭐 횟수 이런 것이 적었습니다만 개봉 이후에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네. 지금 스크린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 남한산성과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를 많이 안 했다면은 이 네. 영화는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킹스맨 골든서클은 뭐 개봉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기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주춤한 것 같아요. 이 킹스맨 1편을 보신 분들의 불만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거기 배우로 콜린 퍼스가 나오죠. 네. 1편에서는 죽었잖아요. 네. 네. 그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리얼리티의 개연성이 좀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1편의 인기 아주 대단했던 인기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했었던 약간의 인공적인 그런 장치들이 관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 아마 이런 것들이 이 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은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좀 부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아무래도 좀 시리즈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편의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과정에 있죠. 2편은. 그러니까 네. 진짜 얘기는 3편, 4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2편은 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1편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킹스맨이나 범죄의 도시는 청소년 관람 불가였지만 이 영화는 이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데 이 I Can Speak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I Can Speak는 이제 좀 롱런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흥행을 하기보다는 영화의 내용 자체가 전 국민의 사실은 공감과 그런 공분과 네. 또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명감 이런 것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될 작품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 당위의 문제를 좀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김현석 감독이 이 전작인 스카우트처럼 좀 우회적으로 다루는 그 스토리텔링 기법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한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하게 지금 뭐 미국 LA에 살고 있는 자기의 그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뭐 인터넷으로 다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할머니이시고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의 어떤 증언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고 하신 얘기잖아요. 그런 그 얘기들은 아마 또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아이들 세대와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그 흥행 롱런을 할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그 흥행 랭킹상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 인기가 이어질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낙 그 배우들이 워낙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요즘 기가 막힌 연기를 잘해요. 네. I Can Speak에 나왔던 그 나문희 씨의 그 연기는 명불허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대단히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고 거기에 또 뭐 이지훈 같은 흥행 스타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아마 이 영화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롱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저희가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 성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제22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네, 12일에 하죠. 네, 여기서 어떤 작품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300편 중에서요. 네. 298. 그렇죠. 네. 참 300편 중에서 몇 편 고르라고 그러면 참 대단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워낙 부산 영화제는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주옥 같은 영화 굉장히 많이 그 출품되는 영화제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최고의 영화제고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영화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기타로 아케치 같은 감독의 새로운 작품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까지 워낙 좋아하시니까 세 번째 살인이란 법정극 같은 법정극도 있고요. 오삼 감독 좋아하시잖아요. 오삼 감독 네. 새 영화, 우리 그 하지원 씨가 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오삼의 새로운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 영화 또 미국 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이 298편이 포진하고 네. 있어서 부산 영화제에서의 관람 포인트는 영화를 많이 보겠다 욕심내지 마시고 정해진 영화 하루에 한 2편 정도 그래서 3, 4일 만약에 부산 영화제를 가신다면 한 8편에서 10편 정도를 소화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일반 극장에서 못 만나시는 영화를 좀 의도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것이 영화제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봉할 영화보다는 그 개봉되지 않을 영화들이 있잖아요. 뭐 상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극장용으로 어울리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런 영화들은 영화제 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영화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석 연휴 극장가 소식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